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7일 수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5월 7일 수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제 몸이 안 좋은데도 영상 계속 업로드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화이팅 하자는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8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장 끝나고 멤버십 S클래스 분들에게는 게시물을 통해서 미리 언급해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개시한다라는 내용 발빠르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지수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는 이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8일과 9일에 지각을 뒤흔들 매우 큰 발표를 한다라고 언급을 하였었죠. 아직까지는 이 매우 큰 발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증시에 분명 반응을 주겠죠. 저랑 같이 확인해 보면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새벽 3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장 시작하고 나서 5시간 정도 후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발표됩니다. 자, 시장에서는 동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티밀하우스 기자는 4월 고용보고서 결과로 봤을 때 6월 인하 가능성도 줄어들었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있을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6월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증시를 누를 수 있는 확률이 커진 것이죠. 장 전이니까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원유 차트가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어제 원유 선물 들어가신 분들 벌써부터 큰 수익 얻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하고 엔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자, 둘 중에 하나라도 시장에 부정적인 발언이 나올 시에는 곧바로 골드도 전고점 또다시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 엔화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브레이크 잡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면 전고점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그 부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개시했다라고 발표 나와주면서 나스닥 선물에서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죠. 협상 결렬이라는 소식도 들려올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엄청난 호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연보라색 201선, 빨간색 선 241선 전혀 뚫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로만 보시는 분들은 뭐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개시됐다라는 뉴스로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인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구간을 뚫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죠. 이래서 차트를 항상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장 상황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차트도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둘 다 볼 줄 알아야 되고 시장 전반적으로 다 분석할 줄 알아야 증시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단기 지표 보시면은 아직까지 하락 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중기 지표도 이제 데드 크로스 나올 위기에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평선 구간들 201선과 241선이 있는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건 파월 의장이건 강력한 호재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호재 나올 때 제가 빠르게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멤버십 S클래스 분들에게는 증권사 레포트도 합리적인 레포트 나오면 제가 게시물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이번에 나온 레포트에서도 구조적 약세장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조정을 대비할 때라는 레포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멤버십 S클래스 들어오시면은 킴스 시크릿 노트, 매수매도 타점 종목 2부 영상까지 다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SOXL, H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알파벳 등 2부 영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영상 순서 확인해 주시면서 2부 영상까지 다 봐주셔야 전체적인 시장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빠른 배속으로라도 한 번쯤은 1부와 2부 영상 전체적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보시면은 제가 5월 2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록색 선 라인까지의 상승의 폭이 남아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확히 초록색 선 라인까지는 올라와 주었고 그 가격대가 115달러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지금 115달러에서 하나의 저항 라인에 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충분히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 노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108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겠고 길게 보시는 분들도 이 파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91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파란색 선 라인은 24년도 3월 고점, 24년도 8월 저점, 저번 달 4월 저점과도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려면 굉장한 악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조정이 오더라도 이 상단 라인까지 중장기적으로 결국엔 돌파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 빨간색 선과 갈색 선 라인이 있는 가격대로 봤을 때 125달러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 또 존재하지만 눌렸다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08달러가 깨지기 전까지 매도할 필요 없이 들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로 어제 13%가량의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제가 4월 29일 영상에서 오클로 하나의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2부 영상까지 반드시 봐주셔야 바닥 종목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클로 지금부터 우상향 랠리가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해드렸었죠. 그대로 4월 29일부터 우상향 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초록색 선 라인 부근에서 단기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가격대로 봤을 때 24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전혀 매도할 필요 없겠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죠. 또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승의 폭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5월 2일 영상에서 이 박스로 친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뚫어주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자, 그대로 이 박스권 라인에서 저항 맞으면서 시원하게 뚫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물대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지금 구간 약간의 조정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로 봤을 때 418달러가 깨지지 않으면 전혀 큰 이상 없이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지표 과매수권, 중기지표도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매물대를 뚫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눌렸다가 발판을 삼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힘스앤더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스앤더셀스 어제 20%까지 매우 큰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힘스앤더셀스 멤버십 S클래스 분들이 보는 킴스 시크릿 노트의 실적 분석 굉장히 자세히 드렸었고, 한 줄 요약으로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였다라고 간단하게도 설명해 드렸었죠. 자, 또한 5월 6일 영상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 랠리가 펼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큰 수익 내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직도 이만한 상승 구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기지표, 중기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은 눌렸다 갈 수 있겠고, 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가격대로 봤을 때 44달러가 깨질 때 약간의 비중 축소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위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입니다. 우버와 파트너십을 확장한다라는 발표에 어제 3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보시면 이 노란색 선 21선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위라이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랠리를 펼쳐낼 수 있겠고, 1차적인 목표가를 15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의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 가격대로 봤을 때 8달러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할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기지표, 장기지표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다음으로 백신 관련된 종목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FDA가 백신 바이오 심사수장에 비나이 프라사드를 임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프라사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모더나, 화이자 어제 또다시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31달러를 강하게 뚫어주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됩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우하향 랠리를 펼쳐내고 있고, 가격대로 봤을 때 25달러는 넘어주어야 상승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강력한 하락 추세죠. 모더나, 화이자 똑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라이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하락 추세 안에 있고 상단 라인에서 하단 라인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단 라인에서 하단 라인까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5.6%가량 하락을 보여주었죠. 하단 라인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5월 2일 영상에서 이 전고점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대로 전고점에 저항 맞으면서 조정이 나와주었고, 하지만 자 이렇게 쌍봉에서는 엄청난 실적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약간의 실망스러운 부분만 있어도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 테크 실적 발표 괜찮게 나왔는데 왜 하락하느냐라고 질문 많이 주셨죠.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으니까 하락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러한 조정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4달러까지 진행될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04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들고 가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깊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95달러까지도 조정이 나와줄 수 있겠죠. 자, 팔란티어의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은 이 쌍바닥을 만들었던 이 갈색선 라인 부근입니다. 2024년 고점과도 겹치는 구간이고,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85달러입니다. 85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장기적인 투자 하시는 분들 매도할 필요 없이 바닥 구간에 왔을 때 오히려 매수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는 지금 갈색선과 초록색선 라인 부근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좀 눌리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545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메타보다는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왜냐면 관세의 영향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 라인 부근 도달하기 전에 미리 조정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가격대로 봤을 때 182달러 깨지기 전까지 매도할 필요 없겠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172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눌렸다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스케일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오클로 설명드렸을 때 뉴스케일 파워는 이러한 하락 추세를 타고 위에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오클로를 투자하셔라 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의 폭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상단 라인까지 들고 갈 수 있겠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16달러 깨지기 전까지 매도할 필요 없이 상단 라인까지 상승을 바라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Y 아까 나스닥 선물 지수 보여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저항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선 라인, 초록색 선 라인 강력한 저항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 자, 이러한 조정 가격대로 봤을 때 545달러까지도 나와줄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545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면 곧바로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이 파란색 선 라인 하나의 지지 라인이자 저항 라인이 되었던 라인이죠. 가격대로 봤을 때 59.5달러고 59.5달러 하나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 존재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구간 깨지 못하고 또다시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가격대로 봤을 때 51달러가 깨지지 않으면 매도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QQQ로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QQ로도 봤을 때 지금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죠. 자, 가격대로 봤을 때 464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매도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옥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타 같은 경우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이 검정색 선 라인 뚫고 올라온다라고 설명드렸었고, 검정색 선 라인 뚫고 올라오면 장기적인 우상향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우상향 랠리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기 지표, 중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좀 눌렸다가는 갈 수 있겠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105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 5월 2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200달러까지 단기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을 할 수 있겠고, 200달러 깨지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히 200달러 부분까지 조정 줬다가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단기 지표가 이제 바닥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2, 3일 안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은 깨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대로 봤을 때 175달러가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5월 2일 2부 영상에서 이 파란색 선 라인 부근에서 조정 줬다가 올라간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2부 영상까지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대로 파란색 선 라인 부근에서 한 차례 저항받고 지금 노란색 선 21선 깨기 전에 반등을 시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2.2%가량 상승 중에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방향성을 돌렸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와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파란색 선 라인 돌파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이 빨간색 선 라인 부분에서 조정 줬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고 그대로 한 차례 저항 맞고 눌렸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 라인이 하나의 지지 라인이자 저항 라인이 됐던 라인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조정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러한 조정 가격대로 봤을 때 162달러까지 열려는 있고 162달러 깨지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매도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정을 줬다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강한 거죠. 자, 다음으로 템퍼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퍼스 AI 같은 경우 멤버십 S클래스 킴스 시크릿 노트에 자세히 분석해 드렸었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적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가이던스도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구간 단기 지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이미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바라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가격대로 봤을 때 48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겠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40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조정 줬다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빈훗 마켓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빈훗 마켓츠 위에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설명드렸었고 지금 우상향 랠리를 계속 펼쳐내고 있죠. 상승 후 조정, 상승 후 조정, 지금 또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지표 우상향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가격대로 봤을 때 43.8달러 깨지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매도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승의 폭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도 방금 보셨던 로빈훗 마켓츠와 마찬가지로 상승의 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렸었고 시장 조정 나오더라도 크게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죠. 자, 가격대로 봤을 때 브로드컴은 185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는 바닥 구간이다 라고 많이 설명해 드렸었고 지금 단기 지표 이제 골든크로스 하루 이틀 안에 나와줄 수 있겠죠. 어제도 0.8%가량 상승해 주었고 그러면은 1차적으로 42달러까지 상승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조정 나오더라도 우상향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도 킴스 시크릿 노트에 실적 분석 자세히 해드렸었고 자, 일단 호실적 발표를 하였지만 매출의 가이던스가 감소하면서 큰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AMD 같은 경우 큰 그림 봤을 때 이 검정색 선 라인 부분 살짝 깨고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75달러를 바닥으로 찍고 이미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조정 나와줄 수 있겠지만 길게 보시는 분들 75달러 깨지지 않으면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 들고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간도 하나의 단기 저항 구간이긴 하지만 조정 줬다가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테슬라 킴스 시크릿 노트에 분석해 드린 내용 자세히 같이 보면서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SOXL, SCH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스트래티지, 클린스파크 등 밑에 있는 종목들 분석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2부 영상까지 꼭 시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멤버십 분들 이어서 2부 영상과 오늘 모아가야 되는 종목 있다면 멤버십 게시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